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다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소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과 이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이 바닷물을 이용하여 우리는 수소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기 분해를 통해 바닷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추출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염소의 생성입니다. 바닷물을 직접 전기 분해하면 염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음이온 교환막 해수 수전해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 바닷물에서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직접 전기 분해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 풍력이나 조력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로 바닷물을 수증기로 변환시키고 그것을 다시 순수한 물로 만들어 전기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환경 오염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바닷물을 수증기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둘째로 수증기를 다시 액화하고 정화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바닷물을 직접 전기 분해하는 것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또한 바닷물에는 염화수소와 같은 화학물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오존층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물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기 분해를 통해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직접 전기 분해하면 염소가 발생하고 이는 정극을 손상시키거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는 염소 발생 반응을 억제하고 산소 발생 반응을 촉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여 바닷물에서 고순도의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에너지전자재료연구실 최승목, 이지훈 박사 연구팀은 음이온 교환막 해수 수전해 기술을 통해 바닷물의 수소 이온 농도를 제어하고 니켈로 도핑한 수산화철 촉매를 사용하여 염소 발생 반응을 억제하고 산소 발생 반응을 촉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기금속 촉매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수소 발생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바닷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그린 수소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소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을 직접 전기 분해하여 염소를 생성하지 않고 우선 천연 풍력이나 조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로 바닷물을 수증기로 변환시키고 그것을 다시 채집하여 순수한 물로 만들고 이를 전기 분해하면 환경오염 없이 수소를 생산하지 않을까요? 바닷물을 수증기로 변환시키고 전기 분해하는 방법은 환경오염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바닷물을 수증기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바닷물은 물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물의 끓는 점인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수증기로 변환됩니다. 이때 염소는 수증기와 함께 증발하거나 염화수소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기 중에 염소가 배출되거나 염화수소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증기를 다시 채집하여 순수한 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수증기를 액화시키려면 수증기의 온도를 낮추거나 압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열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는 전기분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증기를 액화시킬 때 염소나 염화수소가 함께 액화될 수 있으므로 순수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바닷물을 수증기로 변환시키고 전기분해하는 방법은 바닷물을 직접 전기분해하는 방법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바닷물을 수증기로 변환시키고 전기분해하는 방법은 두 번의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치므로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또한 수증기를 액화하고 정화하는 장비와 전기분해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하므로 설비 비용이 높습니다. 따라서 바닷물을 수증기로 변환시키고 전기분해하는 방법은 환경오염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에너지 소모와 비용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직접 전기분해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에는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염화수소의 성분도 있다는 말인가요? 바닷물에는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염화수소의 성분도 있습니다. 염화수소는 물과 염소가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물질로 바닷물에는 약 0.01%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화수소는 산성을 띠는 물질로 바닷물의 pH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염화수소는 바닷물을 전기분해하면 염소가스로 발생하거나 바닷물을 수증기로 만들면 증발하거나 염화수소가스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염화수소 가스나 염소가스는 오존층 파괴의 역할도 하나요? 염화수소 가스나 염소가스는 오존층 파괴의 역할을 합니다. 염화수소 가스나 염소가스는 성층권에 도달하면 태양 자외선에 의해 염소 원자로 분해됩니다. 염소 원자는 오존과 반응하여 산소 분자와 염소 산화물로 변합니다. 이때 염소 원자는 재생되어 다시 오존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염소 원자 하나가 수만 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염화수소 가스나 염소가스는 바닷물을 전기분해하거나 수증기로 만들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온 가스나 염화불화탄소와 같은 인공적인 화학물질에도 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이 증가하여 피부암, 백내장, 면역계 약화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화수소 가스나 염소가스 등의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오존층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바닷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